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몰락한 MVP 코디 벨린저가 양키스에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FA 시장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벨린저의 몸값은 어느 정도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PN의 제프 파산 기자는 오늘 다가올 FA 시장 관전 포인트를 10가지로 정리한 특집 기사를 내놨는데요. FA 최대어인 터커와 슈아버에 대한 얘기는 물론 브래그먼의 옵트아웃 여부, 그리고 그 밖에 옵션을 가진 선수들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벨린저 선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파산 기자는 벨린저가 내년 2,5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거부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타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 올 시즌 벨린저는 2019년 내셔널리그 MVP 시절 이후로 가장 많은 홈런과 타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번 겨울 9자리의 계약, 즉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네요. 네, 벨린저는 전직 메이저리거인 이 클레이 벨린저의 아들인데요. 벨린저는 지난 2013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124순위로 이 다저스에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너리그 초기 벨린저는 193cm의 키에 비해서 몸무게는 77kg밖에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파워가 좋지 않아서 2013년에는 1홈런, 2014년에는 3홈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하루에 우유를 4리터 가까이 마시면서 증량에 나섰고요. 92kg까지 체중이 늘어나자 장타도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벨린저 선수 2015년 싱글 A에서 30개의 홈런, 그리고 2016년은 더블 A와 트리플 A에서 26홈런을 때려낸 다음에 베이스볼 아메리카 선적 메이저리그 유망주 전체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벨린저 선수 타율 2할 6푼 7리, 39홈런에 97타점, OPS 0.933으로 당시 기준 내셔널리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쓰면서 신인왕을 또 차지했었죠. 이듬해 2년차 징크스를 겪었었던 벨린저는 2019년 타율 3할 5리, 47홈런에 115타점, OPS도 1을 넘기면서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었습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지난 2020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사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다음에 키케와 세레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었고요. 이 수술과 함께 2021년, 2022년 극심한 부진 끝에 결국에 다저스로부터 방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한 벨린저 선수는 컵스와 단년 계약을 맺은 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2023년 타율이 3할 7리였고요. 26홈런 97타점, OPS도 0.881이었는데요. 시즌이 끝나고 벨린저는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실버슬러거와 함께 올해의 재기상을 받으면서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벨린저와 벨린저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총액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앞선 두 시즌 동안 이 파멸적인 저점을 보인 벨린저의 부활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고요. 결국 벨린저는 원소속 구단이었던 컵스와 매년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한 3년에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대박 계약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었어요. 스트라이크처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찬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본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용카드부터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거든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당에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전화나 앱으로 신청 가능하니 너무 편합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밤늦게도 연락 가능. 배우 원매님도 혜택이 너무 좋아서 선택한 아정당, 괜히 전국 가입자 수 1위가 아니죠. 혹시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도 보상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이제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혜택 챙기세요. 아정당! 그리고 구단들의 예측이 맞는 듯 했습니다. 벨린저는 지난해 타율은 2할 6푼 6리였지만 18홈런에 78타점, OPS도 0.7 중반대에 그치면서 FA 시장에 나서지 않고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FA 3수에 나선 건데요. 이 컵스는 외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벨린저를 전력외로 분류를 했고요.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양키스의 남은 계약을 떠넘기기에
됐었습니다. 당시 양키스는 이제 소토가 매치로 떠나면서 외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때문에 벨린저의 부활 역시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벨린저에게도 사실 양키스 이적 뭐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키 스타디움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우측 담장이 짧은 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겨친 타구의 비율이 높은 좌타자인 벨린저와도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벨린저는 양키 스타디움과 같은 환경인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쳤었거든요. 하지만 시즌 초반에 버팔로 윙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등 컨디션 관리에 제대로 실패를 하면서 한때 1할 후반대 타율의 OPS는 0.5대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5월부터 무섭게 살아나기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타율이 2할 7푼 8리 27홈런에 87타점 OPS도 0.8을 넘어섰는데요. 이 페이스대로라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홈런과 100타점을 또 동시에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벨린저의 WRC 플러스 즉 조정 득점 생산력은 128로 올 시즌 외야수 중에 10위에 해당하는데요. 벨린저의 승리 기여도 역시 4.3승입니다. 이 역시 외야수 중에 또 9위 기록이더라고요. 그렇죠. FA 최대어로 현재 꼽히고 있는 터커의 승리 기여도는 4.7승이니까 거의 벨린저와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벨린저가 FA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견수가 가능한 자원이란 점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중견수로 나선 선수들의 평균 타율은 2할 4푼 3리, OPS는 0.704밖에 되지 않습니다.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94로 메이저리그 평균이 100이니까 리그 평균을 밑도는 이 타격 생산성을 중견수들이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비와 타격이 동시에 되는 중견수가 귀하다는 뜻인데요. 더군다나 벨린저는 얼마 전에 3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FA 재수를 넘어서 3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지 않은 나이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상되는 벨린저 선수의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과연 스캇 보라스와 벨린저가 원했었던 2억 달러의 계약 지금에서 좀 따낼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이가 2살 어렸을 때도 2억 달러 계약을 따내지 못했었고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2억 달러대의 계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양키스 팬들이 워낙에 벨린저의 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견수 쪽의 생산성이 대부분의 팀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벨린저가 5년 또 길면은 6년 계약은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최대치이긴 합니다만 1억 5천만 달러라던가 5년이 되겠죠. 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8천만 달러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3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양키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저지가 중견수 수비에 있어서는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리그의 최고 유망주인 스펜서 존스 역시 코너 외야가 적합한 선수라는 점에서는 벨린저를 잡아야 될 필요성에도 충분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똑같은 조건의 좌타자 중견수 그리샴이 또 똑같이 양키스에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샴 역시도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데요. 그리샴은 미러키의 탑 유망주 출신입니다. 2019년에 미러키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의 아쉬운 수비 때문에 그 여파로 샌디에고를 거쳐서 지난해 소토 트레이드를 통해서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유망주 시절에 높게 평가받았었던 타격 재능보다는 수비에서 두각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생애 첫 30홈런과 함께 타율도 2할 4푼 7리 나쁘지 않고요. OPS도 0.840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벨린저보다 더 나은 타격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리샴 내년 29살로 전성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그리샴 선수의 올 시즌 활약 사실 그동안에 20홈런도 쳐보지 못했던 선수가 갑자기 30홈런을 FA 시즌 앞두고 때려낸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그리샴이 뭐 타격 폼을 간소화한다던가 뭐 스윙 궤적 같은 경우에도 수정을 가한다던가 여러 가지 타격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가기도 했었고 또 이제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빠 파워를 통해서 올해부터 더 멋진 활약을 펼쳐주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벨린저도 앞서서 FA 시장에 나섰을 때 앞선 시즌들의 부진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벨린저는 사실 3시즌 정도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샴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사실 뭐 플루크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 다 하겠죠. 그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물론 그리샴을 지금 영입을 해서 그리샴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준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은 리스크가 너무 큰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양키스는 벨린저와 그리샴 중에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누구를 과연 좀 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뭐 팬들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그리샴과 재계약을 해야겠다는 팬들보다는 벨린저를 당장에 잡아야 된다는 팬들이 많잖아요. 양키스 경기를 많이 보시는 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은 올해 양키스 중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벨린저는 확실히 양키스 스타디움과 궁합이 맞고요. 뭔가 이제 저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선택지인 벨린저를 영입하는 게 재계약을 맺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양키스의 두 FA를 앞둔 벨린저 그리고 이제 그리샴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올 시즌 두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또 FA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샴이 더 좋다, 그리샴 잡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두 선수 다 먹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예 둘 다 잡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